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6월 3일이니까요. 이제 불과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45일 정도? 예. 정말 큰일 났다 하는데요. 제목에 큰일 났다니까 맨날 큰일 났는데 큰일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러는데 정말 큰일이 났어요. 참 지금 제가 이게 웃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도 기가 막히면 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웃음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죠. 자, 김대중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아주 원로 이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이 칼럼은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반명전선. 그러니까 이제 반명전선,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빅텐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명 텐트 하나 갖고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 탄핵 반대 열기, 요 탄핵 반대 열기에 뭘 둬야 되느냐? 이 열기를 갖다가 이재명이는 절대 안 돼. 예, 이러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제 우파 내부의 승자하고 패자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세이브 코리아, 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서울 광화문에 집중돼 있고, 예, 그런데 그러한 탄핵 반대의 열기를 이재명은 안 돼. 반이의 대열로 뭉쳐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우파 후보가 말이죠. 즉, 이제 패자가 되겠죠. 승자는 당연히 전국 뛰어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파의 승자와 패자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새로운 살신성인의 드라마를 새로 쓸 때만이 가능하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최근 이 조선일보 이제 칼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이재명과 같은 사기꾼에게 녹아나지 않고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다시 찾아서 외치고 있다. 이게 이제 좋아진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칼럼 하나가 오늘 이제 이 아침, 이게 뉴스 중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김대중 칼럼을 제가 자세하게 그대로 100%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다 된 걸로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커밍아웃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이 책을 써낸 국방대학교 교수가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나를 감찰하냐. 너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딱 이겁니다. 예, 전부 보복할 거야.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야,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국방대학교 교수의 지금 임명이 됐는지 요명을 임명할 때 또 혹시 뒤에서 이재명 세력들이 뒤에서 또 무슨 또 공작을 했는지 이것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요 기사를 썼는데 요 교수 지금 이제 익명으로 처리됐기 때문에요. 현직 교수인데 국방대학교 요거 제가 이 실명은 적절한 기회에 이제 여러분께 공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국방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는지 임용 이 배경에 또 어느 부패 카르텔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재명 홍보 책자도 만들고 그렇죠? 일종의 지금 대선과 관련된 책자가 전부 홍보 책자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세미나에 전부 참석하고 아주 강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감찰에 들어가니까 어디다 대고 나를 감찰하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너들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싹 다 보복해버릴 거야. 이런 폭언을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감찰하는 사람들을. 야, 참 이게 국방대학교도 이게 국립이잖아요. 그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이 법률상으로 보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특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공무원은 정치 활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기본이 뭡니까? 공무원의 기본이 절대로 정치 활동을 못하게 중립을 지켜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명 활동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늘 아니 감찰하니까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전부 싹 다 잡아드리겠어? 이런 저질 인간이 말이죠. 이 국방대학교는요, 각 관계 부처, 외교안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일반 순수 학생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웨스트포인트 교수 무지하게 영화합니다. 정치반을 했다 하면 그 순간 잘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무지하게 영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감찰 결과 나오면 이거 형사 조치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 말이죠. 지난 대선 때 키다. 예, 국방연구원이죠. 여기에서 국방과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인간이 아예 국방 분야 공약을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돼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인간들은 그냥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진짜로. 지가 우리 그 대학교 교수들을 갖다가 감찰한 요 직원들을 갖다가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요, 그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이 이 복귀한 이후로 일성이 공무원들 기강 좀 다 잡겠다 했는데, 제대로 감사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죠, 줄을 어디까지 섰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싹 전면 아주 대대적인 감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식으로 말이죠. 뭐 지금도 있죠. 옛날식이 아니죠.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주 그냥 이거 아멘 감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개적인 감사 일까지, 그러니까 비밀 감찰 활동, 그 다음에 공개 감찰 활동을 통해서 이 줄 서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예,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저에게 좋은 이런 댓글 항상 올려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이바이님, 예, 그리고 이한민, 예, 그 부정선거 싫다. 그리고 오진영님, 전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늘 정확한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예, 감사합니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항상 공정하고 또 수준 높은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죠. 정권 뺏기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는데, 무려 93분간 열변을 토하고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검찰의 공소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이죠. 심우정이가 이것도 배신자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없는데, 요런 심우정이 다 사인 받았죠. 공소장 제출할 때. 아니, 현직 대통령을 그 재판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인간이 그 공소장을 안 받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집 열받으면 내가 26년 검찰 생활했는데 이런 수준 이하의 공소장을 생전 처음 본다. 이거 모자이크해도 유만부동이지. 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이 배신의 칼로 공소장을 만들었는지 이거 참 대통령이 나왔겠다. 지금 이재명으로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이런 판국에서 이걸 누가 이 공소장을 쓴 검찰들 요런 인간들을 갖다가 전부 탄핵해야 될 것 아니냐. 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탄핵에는 시효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다음 3년 후에 우리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갖고는 안 돼요. 많이 약해. 자, 국민의힘이 3년 후에 여의도를 장악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소장을 쓴 인간들, 수사한 인간들 싹 다 탄핵 처리해야 돼요. 싹 다 탄핵 처리. 야, 정말 수준 이하의 공소장.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열불이.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에 이제 이번 1차 본재판과 관련해서 지하로 이제 출입을 하도록 보안상 이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건 특혜다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신청이 언론사에서 늦게 들어온 거예요. 언론사에서 오후 4시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후 너무나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허용해 주려면 피고인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준 건데 이걸 특혜로 안 해줬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판사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기현 판사 얘기가 언론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이 결정문이 뭐냐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문입니다. 한마디지만 이게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금 밀어붙이고 난리를 쳤습니까? 왜 특혜를 줬냐? 이거 특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지금 촬영하겠다. 촬영을 허용해달라. 이게 14일 재판인데 11일 날 11일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오후 4시.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일 날 오후 4시면 6시면은 퇴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식 근무 시간이 6시인데 4시에 들어온 거예요. 1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다른 재판 때문에 늦어가지고 4시에 이게 들어왔는데 접수를 했는데 7시에야 전달을 받았습니다. 7시에 전달을 받으니까 벌써 퇴근 시간 이후 1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시간은 이미 지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허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는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이 들어왔다. 그런데 너무 늦게 신청이 돼서 재판부로서는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각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추후로 다시 신청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마치 주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을 특별히 봐주려고 하는 특별 혜택을 준 것처럼 시혜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간적 부족함, 그러니까 너무 늦게 신청이 됐고, 그리고 신청이 됐고 벌써 이 판사가 아는 시간은 벌써 이제 퇴근 이후 공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판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늦게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용을 안 해준 겁니다. 특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제가,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공명정대하게 사안을 처리했을 뿐이지 특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부각 보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피고인 측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96년 재판 당시에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도 5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18년도 5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정 내 촬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적, 절차적 이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이죠. 21일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데는 이제 공공이익이 커야 돼요. 공공이익. 그러면 이번 사안은 이제 국민적, 윤 대통령도 헌재 재판할 때 다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전부 아예 실황중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은 당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사진 찍는다고 해서 뭐 윤 대통령이 벌써 뭐 사진을 찍은 게 뭐 한두 번입니까? 예. 자, 그래서 당당하게 이건 뭐 사진 찍는 거를 허용해도 뭐 불편함이 상당히 하나도 없지 않을까. 다만 신변 보호 조치는 확고하게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다. 이런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방대학교 현직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현직 교수 A 교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재명이를 다룬 책을 잇따라 출판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로 국방대학교에는 신고를 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에요. 딱 이재명 닮았어요. 거짓말 잘하는 게. 자, 이래서 감찰에 들어갔더니 감찰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희들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제 말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요 교수가 쓴 말 직접 인용입니다. 이재명이 당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 이런 폭언, 협박,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리고 학교에다가는요, 뭐 그대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학교에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못된 인간, 이거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런 인간이 뭐 연구를 제대로 했겠어요. 실력도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이런 정책인 사람들 얼굴 내밀면서 이 폴리패스라고 하나요? 폴리패스 해갖고 나중에 이재명이가 정권 나오면 또 어디 뭐 연구소 소장이나 뭐 국방 분야 이런 데 또 가려고 노리겠죠. 이런 인간이 실력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그래서 요거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교수에 집어든 그 세력이 또 누군지, 그리고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이 국방대학교 교수면은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 편향적 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불러서 이재명이를 찬양하도록 찬양가 부르게 한 요 세력들도 전부 감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싹 다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은요, 이 교수가 지금 이제 국방대 감찰실에서 지금 이제 채널 조선일보로 이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10일 날 4월 10일 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토론회 국방대의 참석 불허 결재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로 나왔어요. 자, 이 세미나는 뭐냐?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대선 조직인 민주 M 포럼입니다. M은 밀리터리 약자죠. 그리고 민주당 국방안보 투기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A 교수는 학교 측이라는 국회 주최 행사라고만 설명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도 민주당 정책 토론에 참석하면서 그 국회 입법조사 저 행사에 참석한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방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 승인 없이는 이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달 6일에도 3월 6일에 날도 학교 당국의 승인 없이 민주당의 국방안보 투기 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자도 발간해요. 책자. 그래서 지난 4월 14일 날 다른 교수와 8명하고 이재명이를 다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공동으로 출판해요. 그리고 2021년도 대선 때도요, 국방대 승인 없이 이재명이를 주제로 한 책을 2권이나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교수는요,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탄핵 정부에서도 시국 선언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하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이 국방부, 산하, 이 연구원들, 교수도 학교 참 문제가 많아요. 지난 대선 때는요, 국방연구원 원장입니다. 김윤태 원장. 요 인간이 현직 신문으로 이 공약, 정책,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에 재판에 넘겨진 바까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기강이 지금 깨졌다. 그래서 이거를 감찰하려고 하니까 이 직원들한테 폭언, 고성, 욕설, 예. 그래서 그쪽 편에서 보면 불리하다.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감찰 장교한테는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통해서 자료 받으면 국회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게 이 감찰하는 장교를 압박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못된 지금 인간이 지금 국방대학교 교수로 자리하고 있어요. 교수.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미국 웨스트 포인트 절대적으로 정치 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웨스트 포인트 조교수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요. IS, 즉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잖아요. IS에 대한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논문을 낸 교수가 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바로 학교를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김대중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그 지금 반명 텐트 이거를 쳐야 된다. 이런 지금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런 게 반 이재명 빅 텐트. 그런데 이 반 이재명 빅 텐트를 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탄핵 반대 물결 이거를 갖다가 부활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단일화만 할 게 아니라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이뤄내야 돼. 그러면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뭐냐? 패자도 승자하고 함께 전국을 누기면서 살신성인의 드라마를 써야 하는 요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정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탄핵 반대의 열기를 더 조직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일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패자도 적극적으로 승자하고 똑같이 전국을 누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빅텐트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빅텐트는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아주 열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재명이를 반대하는, 이재명이 당선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모두 다 모여랍니다. 국민의힘이든 세미준이든 이준석이든 싹 다 들어와라 이거요.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 출마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싹 들어오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한덕수 들어와야 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들어와야 되고, 새미래 이낙연이도 들어와라. 그래서 민주당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는요, 비명계도 싹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돼 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이 지향점과 관계없이, 정치적 지향점 뭐냐? 이재명이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싹 다 들어와라. 이게 빅텐트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제일 세게 선도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김문수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찍을 사람이 있다면, 꺾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빅텐트 안에 모셔야 한다. 나경원은요, 민주당 비명계와 연대 가능성도 있고 변해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늘 상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홍준표는요, 당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보수 정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라. 이준석이는 단일화에 눈길 주지 않겠다. 이준석이는 일단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자도, 국민의힘 승자가 아닌 패자도, 루저도 마지막 두 명이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비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반탄 집회처럼 열기를 여기에 다 녹아내라. 그러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화 하나 갖고도 안 돼. 단일화 말로만 단일화, 이제 결과로만 해놓고, 나 열받으니까 난 이제 안 도와줄래. 뒤로 자빠져. 그거 완전히 안 돼. 탄핵 반대 열기, 이 전국을 아주 강타했잖아요. 전국을. 요 열기로 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라. 그래서 완전히 이재명의 집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표를 한 사람한테 싹 다 몰아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싹 다 모아도 이재명한테 힘이 겨워요. 오차범위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5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하다.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칼럼, 이 김대중 칼럼, 요거를요, 자세하게 제가 한 3, 4분 정도로 걸쳐서 좀 빠르게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이후 한국의 정치판에서 보수파는 번번이 좌파에 패했다. 윤석열이라는 번외의 인물을 내세워서 간신히 좌파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우파는 그 이후 연전연패하고 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역대 유례가 없는 압도적 표차로 좌파에 대패했고, 그 열세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비상계엄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대통령 탄핵의 국면을 맞았고, 우파는 거기서도 지고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세 번째 시험에 들고 있다. 여기서 또 지면 우파는 정치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앞으로 5년 이재명 좌파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지난 3개월여 보수 우파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이대로 밀릴 수만은 없다는 절박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보수 대통령을 구한다는 명분보다 이 세상이 5개의 재판에 걸려있는 형사 피고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밤에 내게 쫓겨난 지난 한 주, 서울의 거리는 놀라우리만치 조용했다.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반탄 열기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결정이 내려졌어도 거리는 어떻게 조용했을까? 거리는 좌파 야우성으로 정치판의 야당의 욕설로 가득했을 것으로 짐작되고도 남는다. 우파는 재판에 지고 거리 투쟁면에서도 졌다. 국면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제3라운드로 이동하고 있지만은 탄핵은 이미 옛일처럼 잊히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보수의 망각 능력이 탁월해서일까? 탄핵의 성관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한 듯이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한 사람으로 거의 좁혀서 본게임에 나서고 있고, 탄핵을 당한 쪽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보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등반시키려는 여권 내의 움직임이 표면화하자 후보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거는 겨우 한 달 반 남짓 남았는데 우파는 아직도 우왕좌왕, 자고우면, 우죽순, 갈팡질팡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 탄핵으로 기가 올라있는 좌파는 대선에서도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재명 씨의 단독 선두를 가리키고 있다. 보수우파의 패착은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이 고압인데, 그래서 우파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둘이 나와 결국 두 사람 다 합쳐도 좌파에 지고 말았다. 보수는 저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좌파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 여론의 눈총이 따가워 단일화를 하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 그리고 단일화 이후의 먼산복이나 불협조 등이 이제까지 범보수의 작태였음을 감안할 때 말로만 단일화는 있으나 마나 하고 만다. 나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 국민의힘 어느 누구의 대결로 보기보다 좌파 대 우파의 대결로 보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재명과 민당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진로와 정체성을 가르는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씨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또는 그 이상 좌파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재명 씨가 출마하면서 내건 진짜 민주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란 양극화, 즉 분배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산주의의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이제껏 가짜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민주주의를 이재명이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얘기한 것은 진짜 바라는 민주주의는 이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짜 민주주의를 했으면 진짜 민주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없죠. 그 주목하라 홍보할 필요가 없죠.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느니까. 근데 말과 행동을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어 있으니까 아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나 이 얘기잖아요. 그걸 뒤집으려고 진짜 민주주의 하는데 이거는 가짜예요. 딱 저도 생각이 같아요. 보수 우파는 두 가지 요소가 겸비돼야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나는 탄핵 반대 물결의 부활 여부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전국을 누볐던 보수 우파 플러스 중도 보수의 물결과 기운이 대선하면 이재명 좌파를 저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윤어게인입니다. 윤어게인. 조선일보가 윤어게인적 효과를 인정한 것은 이 칼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둘째,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승자와 패자가 하나가 되어 전국을 누비는 살신성인의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다면 말이다. 그것은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몰고 올 변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쌓아올린 공든탑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상기하는 작업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이거 뭐 아주 잘 정리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거 듣는 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눈으로 읽으면서 행간을 살펴보는 것과는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적극적으로 권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